오늘 영상은 웬만하면 남자분들만 보세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영상 만약 여자분들이 보신다면 채널 주인장 미쳤냐? 왜 이런 걸 알려줘요? 이런 반응 나올 얘기들 많으니까 남자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있을 때 말을 많이 한다, 스킨십을 피하지 않는다, 데이트 비용을 같이 부담한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없죠?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들이 호감 신호인지 잘 모르는 아주 은밀하면서도 간접적인 신호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자들이 자존심상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숨어있는 호감 신호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고, 중간중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꿀팁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남자를 테스트하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열정, 설레, 흥분 이런 감정을 먼저 느끼지만,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경계심, 걱정, 불안 같은 감정이에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기회가 한정적이었고, 따라서 가장 좋은 조건, 안전한 조건의 남성을 선호하게끔 진화가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 기준에 통과한 호감이 느껴지는 남성에게 곧바로 취하는 행동이 남성을 판단하고 테스트하기 시작해요. 이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남성을 도발하는 듯한 저평가하는 질문 등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을 듣고 이 남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술집에서 남녀가 만나서 이런데 자주 오세요? 오늘 여자들 번호 많이 땄어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들은 너 이런 데서 번호나 따고 다니는 남자니? 라는 걸 확인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통해 나는 이런 곳에 자주 오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아무 여자한테나 관심을 보이는 가벼운 남자는 싫다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남자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예시가 뭐냐면,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연애하면 여사친들 만나? 너 여자 많잖아. 이렇게 일부러 오해를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남자한테 관심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질문들이죠. 테스트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로 얘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이런 테스트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알맞는 대답을 통해 신뢰를 주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여자가 하는 질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상위 프레임의 답변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너 여사친들이랑 연락 자주 해? 이 질문의 예전 같으면 난 연애하면 굳이 여사친들이랑 연락 안 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석이었다면, 요즘은 나 여자들 쓸데없이 찡찡거리는 거 듣는 거 싫어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왜 효과적이냐면, 여사친을 겨냥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여자한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나를 판단하려는 여자한테 오히려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이 듣기에도 훨씬 남자로서의 여유가 느껴지시죠? 두 번째, 대화의 주제가 연애로 자꾸 흘러갑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대화 주제가 연애로 전환이 된다. 이건 여자 머릿속에서 연애라는 채널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분들 공감하실 만한 예시로, 남자가 여자한테 성욕을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성적인 주제의 얘기를 꺼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성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이끌림이 생기잖아요. 이게 남자분들 머릿속에서 섹슈얼이라는 채널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남자한테 관심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관계, 연애로 흘러가게 돼요. 조만간 오징어 게임 시즌2 나온다던데? 빨리 나오면 좋겠다. 바로 정주행해야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조만간 오징어 게임 시즌2 나온다던데? 나 예전에 이정재 같은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이정재가 왜 좋은데? 나 눈웃음 예쁜 남자 좋아하거든. 너도 웃을 때 눈웃음 치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나와의 대화 속에서 여자가 어떤 대화 주제를 선택하는지를 보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시간 보상을 먼저 얘기해요. 이거 여자분들이 진짜 공감하실 얘기인데, 어떤 남자가 마음에 안 들 때 돈을 쓰면 돈을 썼지 시간을 안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개팅에서 괜히 빚지기 싫어서 내가 계산하고 나왔다, 2차에서 1차에서 남자가 쓴 것보다 더 많이 결제했다, 이런 소개팅 썰들 쉽게 들어볼 수 있죠. 차라리 돈을 쓰지 그 남자한테 절대 시간은 못 쓰겠다는 거죠.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있을 땐 오히려 먼저 시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가 당차고 적극적인 경우에 나 에버랜드 가고 싶어. 나 영화 보고 싶어. 이건 너무 직접적이라서 이것도 모르면 그냥 연애 안 해야 되는 거고, 꼭 이렇게 적극적인 게 아니라도 제가 좋아하는 데 있는데 밥 살게요. 이렇게 체면치를 하기엔 여자의 시간이 드는 제안들을 한다. 이건 여러분이 알아차려 주셔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남자에게 간접적으로 적극성을 요구해요. 잠깐 앞에 진화 심리학 얘기로 돌아와서, 여성은 먼저 남성에게 다가오는 게 인생 경험상 익숙하지도 않고 자기 가치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솔직히 남성 입장에서 먼저 다가오는 여자가 있으면 처음엔 기분이 좋지만 노력 없이 얻은 보상이다 보니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 여자를 높게 평가하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남자가 소극적일 때 적극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나한테 적극적인 남자가 좋아. 나 연락하는 남자 전혀 없어. 나 그렇게 눈 높은 것도 아닌데 왜 남자친구가 안 생기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남자한테 다가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이게 여자들 입장에선 사실상 먼저 다가가는 거나 다름없는 신호예요. 여기까지 여자들의 은밀한 호감 신호 4가지 알아봤는데, 사회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구애를 하는 건 익숙하지만, 사실 여성이 남성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건 여성 입장에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여성들 입장에선 이런 은밀한 호감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의 경우엔 간접적인 호감 신호를 보냈을 때 눈치를 못 채면 조금 더 직접적인 호감 신호를 보내지만, 여자들의 경우엔 이런 신호를 보내보고 남자가 눈치를 못 채면 마음을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센스껏 여러분이 알아차려 주세요. 오늘 얘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연애언어 TV를 구독하시고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 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